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커머스 질문은 이제 여기서 좀 맞추고 네. 이제는 절세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가 네. 세금 계산서랑 그리고 현금 영수증의 차이가 대체 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네. 효과는 같아요. 효과는 같다. 네, 효과는 네. 같다. 다만 그냥 명칭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그죠.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거고요. 네. 현금 영수증은 지출증빙이라 그래서 사업자한테 발급해주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소비자용으로 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보통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발급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용어가 다를 뿐이지 네.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을 받았던 세법에서 말하는 그 적격 증빙에 속하기 때문에 효과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든 현금 영수증이든 둘 중 하나는 꼭 받으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네. 이제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그 배송비에 대한 이제 그 세금 계산서 매입을 받으려고 할 때 네. 어떤 배대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 네. 어떤 배대지는 현금 영수증을 줘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세금 계산서를 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름만 다르다. 그쵸. 이름만 다르다. 이름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인데 간이 이제 과세자의 경우에 네. 저희가 어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보통 안 해주는 거래일 경우에 네. 10% 비용을 더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일반 과세자는 그렇게 10% 비용을 내고서라도 매입을 잡는 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쵸. 무조건 네. 공제 받으니까요. 네. 근데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혹시 그렇게 꼭 무조건 모든 거래마다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절세에? 절세에 유리하기보다는 네. 비용에 유리한 거를 물어보시겠죠? 내가 네네. 10%를 더 주고 네네. 서라도 비용 인정 받는 게 낫냐? 네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안 주고 비용 인정 안 받는 게 낫냐? 그렇죠. 결국에 뭐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그쵸. 내가 내 돈이 네. 이익이 되느냐인데 네. 이것도 원칙이 있고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원칙은 당연히 증빙을 받아야 되고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이 간이 사업자냐 아니냐 이거는 네. 사실은 발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네. 내가 매출을 일으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일반 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발행하는 사람이 간이 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거고 네네. 물론 지금은 법이 조금 개정돼서 네네. 그 간이 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의 네. 사람들도 있지만 네. 구입하는 사람이 간이 과세자라고 해서 그 증빙이 달라질 건 아니거든요. 원칙은 그래요. 네. 그리고 원래 원칙은 모든 우리가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 10%만큼은 그쵸. 있어서 네. 판매자는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네. 현실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적격 증빙을 발행을 하면 네. 그 매출을 온전히 다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이 계산서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 증빙을 주지 않고 네. 내가 그만큼 신고를 안 하면 네. 이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탈세지만 네. 현실에서 종종 왕왕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뭐 세무서에서 다 아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제 원칙은 알지만 네. 현실이 네. 내가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면 네. 10%를 더 요구를 한다. 그렇죠. 혹은 반대로 너 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10% 할인해줄게 라는 말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현실에서는 사실 간이가세자는 내가 부가세만큼 부가세를 내는 것만큼 100%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이익으로 치면 안 받는 게 더 이익이죠. 이익이다. 결론은. 네. 네. 이거는 세법의 맹점이 아닐까. 그쵸, 그게 탈세인데 네. 내 탈세가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개탈세지. 그쵸. 그분의 탈세고. 네. 근데 네.
내 이득도 챙기려면은 네, 네.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뭐 잡아가지고 세금을 내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굳이 네. 이거 비용 인정을 못 받더라도 네. 그리고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네네. 받을 수 있기는 해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사업자한테 이체한 내역과 네. 그런 아, 거래 나중에, 내용이 있으면 네. 그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2%만 매기고 나서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니까 대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매출이 네. 누락된 게 이제 네. 드러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거래하기도 좀 껄끄러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뒤통수 맞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간이 사업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탈세하든 말든 네. 나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안 받는다. 그냥 돈 안 주는 게 더 아. 이익이긴 해요. 현실이 네. 그래요. 이것도 되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네.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네. 질문인데 그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서 이제 네. 구매 대행 사업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네.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배송하게 돼요. 네. 그때 네. 세금계산서를 네. 그 배송 대행지에서 받을 때 배송비에 플러스 10%의 요금을 더 내야지 그걸 발급해 준단 말이죠. 네. 월 말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그 절세에 좋을까? 네. 아니면 매출 계산 시에 저희가 그 구매 대행은 수수료로 계산하니까 네. 매출 계산 시에 그냥 배송비를 제외하고 네. 이제 매출을 신고하는 게 네. 더 유리할까요? 절세에. 자, 이것도 방금 전 질문이랑 똑같은 건데 사실 네네네. 원래 이제 10%를 더 줘야 증빙을 발급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그렇죠. 원래 금액에 원래 부가세는 다 포함이 되어 돼 있는 있어야 거지. 되는 건데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다들 그 이제 네.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네네. 다들 그게 이제 더 싸 보이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것도 배송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매출에서 차감이 된 다음 네. 매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적격 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네. 내가 그 배송비 지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네.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답변 드리면 이해하실까요? 네, 이해 충분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매출에서 차감 구매 대행인 경우에 배송 수수료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네. 적격 증빙을 받았던 안 받았던 네. 내가 그 배송비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더 중요한 거는 뭐 거래 명세표라던가 그 송장이라던가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사용했던, 네. 것만 결제 있으면 되기 내역이라든지. 때문에 네. 네,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아닌 게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배송비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고 네, 배송비를 그냥 수수료 계산할 때 제외하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받았어요. 강제로 발급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런 매대지들도 있거든요. 내가 네네네. 달라고 안 해도 네, 가격에 이미 자기가 이제 그 배송비만큼 세금을 낼 만큼을 이제 책정을 해놔가지고 그냥 발급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수수료에서 배송비를 혹시 제외를 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구입하는 사람이 뭐 돈을 더 낸다고 증빙 발행하는 건 아니고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발행해 주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내고 그 배송 대행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증빙은 당연히 받아야 해줘야지. 되는 게 맞는 네. 거예요. 적격 증빙을 하는 게. 네. 그럼 당연히 그쪽에선 발행하는 게 맞는 거고 네. 내가 만약에 그 수수료 선정에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신고했다면 네.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네, 이건 이중 공제가 돼서 안 되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오픈마켓 수수료처럼 네. 내가 수수료에서 차감을 하고 신고를 했으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차감을 안 했으면 네.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또이니까 뭐. 또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송대행지도 마찬가지로 네.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네.
수수료에서 빼지 않고 매입세 네. 공제를 받아도 사실 무관하죠. 판매 부담 비용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아, 강제로 그렇게 해줄 경우에. 네. 근데 만약에 관이가세자일 경우에는 강제로 그렇게 발행해주는 배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쵸? 아, 수수료를 빼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와, 이것도 너무 속 시원하게 답변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네. 그 지금 아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네. 본인이 이중공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9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잘 이런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얘기는 잘 들으셔가지고 잘 습득이 되셔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는 것도 인지하고, 수수료는 금융자료는 배송비는 빼서 신고하면 된다라는 것도 자기는 이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중공제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럼 안 되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서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네. 크게 나중에 이슈가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리 여쭤보고, 네. 적어도 오늘 이 위노텍스 김송현 회계사님께 네. 배우신 분들은 네. 그렇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네. 이제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네네네. 테니까 편집을 하셔도 되고 네네네. 네, 쓰셔도 되는데 네. 과세관청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거를 일일이 세법에서 정할 수도 없고 과세관청에서 그걸 파악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코드가 그 업이 한참 무르익어갈 때쯤 생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맞죠. 걸려요. 네. 근데 이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세무서에서도 이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이미 많이 했어요.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네. 옛날에 조사관님들 상대하는 거랑 지금 상대하는 거랑 좀 달라요. 알고 오는구나. 알고 오세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이중공제에 대해서도 네. 아실 거예요. 응. 네. 이게 문제가 되면 네. 다 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이제 명백하죠. 이게 딱 그 자료를 보면 네.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딱 보면 이중공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알고 명백히 네. 인지하고. 지금 이제 네. 나 그렇게 이중공제했는데 여태까지 문제 없었는데 아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과세관청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인지하고 이제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 네.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산세 플러스 적절- 벌금. 저는 항상 세금을 이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제가 2년간 이렇게 그 회계사님께 믿고 맡기는 것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찝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렁설렁 해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네. 나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1,000만 원 수익 그대로 남는데 네. 이거 왜 다 신고하라 그러냐. 네네네. 이런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네. 어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네. 그런 거 받아들이고 그래요, 알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세요라는 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귀찮게 잘 잡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리스크 판단을 해서 네. 네. 적당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3번 질문도 이렇게 네. 속 시원하게 답변을 받았고, 네. 이제 4번 질문인데, 네. 그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가 네. 이제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들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개인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소비 생활을 할 때 이거를 좀 합법적으로 네. 내 그 사업자의 비용으로서 이렇게 녹일 수 있는 방법과 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원칙과 현실이 존재하는데 예. 개인 소비를 사업자에 녹인 사업자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네. 자 원칙은 개인의 비용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무서에서 일일이 그 지출 내역이 개인 거냐 사업자일 거냐로 구분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식사를 했는데 네. 이게 우리 직원이랑 먹었으면 사업용 경비거든요. 네. 제가 친구랑 먹으면 개인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식사한 비용을 매번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네. 이제 사실 저희가 기장을 한다고 해도 저희 또한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대표님이 쓰신 비용이 진짜로 사업용을 위한 겁니까? 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자진신고라는 거는 이제 알아서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네. 사업용 비용만 넣으세요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게 이제 세무조사라던가 이런 소명자료 같은 걸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봤을 때 세무서에서 바로 개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말씀드리면 네. 거꾸로 애매한 것들이 뭔지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세무서에서 볼 때 개인 비용이라고 먼저 보는 게 병원비, 약국 사용 비용, 네. 그리고 미용실, 네. 애견 네. 관련된 비용,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목만 봐도 사실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쪽 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네. 연예인이라던가 이런 분들 아니라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로 네. 좀 고액이거나 네. 그러면은 좀 보는 경우고 네. 세무조사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은 사용한 곳의 위치가 집이랑 가까운 곳이라던가 혹은 주말에 사용한 비용이라던가 네. 뭐 어디 아. 여행을 가서 쓰신 비용이라던가 네, 네. 이런 거는 그냥 그 사용 내용만 봐도 그렇죠. 구분이 되거든요. 누가 봐도.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발라내고 있어요. 세무조사 할 때는. 네, 그리고 저희가 기장을 할 때는 저희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예. 기장을 하면서 신고하고 있고요. 네. 명백히 누가 봐도 개인이 쓴 거는 네. 이제 다 제외를 하고 네. 아닌 거는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렇잖아요. 카드 쓴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네. 그냥 잘 판단해 주세요.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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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썼다고 그래도 네. 확인도 힘들고 네. 애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다 매입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네. B, 네. 그러니까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1인 사업자는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예, 1인 사업자는 네. 자기가 먹은 식비를 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요. 네.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서 식비를 썼다 하면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접대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비라던가 이런 네. 어떤 뭐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같은 거는 네. 사실 사업용하고 개인용을 일일이 그 확인하기 전에는 네.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혼용되기도 해요. 아. 현실에서는. 그래서 매입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직원이 없을 경우는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네. 그런 이제 식사들 네. 개인 사업자도 꽤 많이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뭐 네. 점심 식비, 뭐 네. 저녁 식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네. 누가 봐도 개인이 사용했다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이는 것은 제외해야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사무용품 네. 뭐 이런 거 구입비 그쵸.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네. 이제 생각하기에는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식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혹시 PC 구입한 그런 비용들 책상, 가구, 이제 식기 그런 거 다 그쵸. 네. 이런 것들은 다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내가 이제 내 친척 PC 사주면서도 그것도 이제 사업용이다. 그 내용을 네. 세무공무원이 모른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네. 혹시 또 축의금, 뭐 경조사비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축의금이랑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네. 증빙 저희가 현금으로 지출한 거지만 적격 네. 증빙인 세금 계산서가 없지만 네네. 그래도 접대비로 인정은 해주거든요. 한도 네. 내로. 네. 그래서 이제 한 지출당 20만 원까지는 네. 이제 세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접대비 영수증들은 모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조사비는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은 네. 저희한테 그때그때 경조사비 장? 청첩장, 네, 부고장 같은 걸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맞춰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모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네. 힘들지. 그게 맞아요. 매번 꼼꼼히 챙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또 몇 개 많지는 않지만 이 외에도 몇 개 또 있잖아요.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회계사님께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받은 게 이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공유해도 되죠 그런 건. 네, 매일 네, 자료를 네, 할 네. 수 있는 것들. 네네네, 공유해드립니다.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가적인 질문인데 네. 매출이 아주 클 경우가 있어요. 네. 개인 사업자가 이제 지금 제 회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월 2, 3천 그러니까 순이익 네. 이게 버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과세 표준이 되게 높게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과세 표준이 한 단계만 딱 아래로 내려가도 되게 절세가 많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좀 뭉텅이로 이렇게 표준을 낮춰서 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짜잘한 방법들 말고. 그게 절세가 아니라 실은 탈세인데. 그런가요? 탈세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제 차량 이제 뭐 리스라든지 네. 차량 구입비 이런 그런 제가 네, 그런 부분들. 다른 걸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거 네. 말고 네네네네. 그런 거 말고 아. 네, 합법적인 부분들. 네. 그쵸.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네네. 이제 차량 비용도 있고 차량과 네네. 관련된 모든 그 유지보수 비용을 다 포함하거든요. 유지보수 비용까지. 네.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유류비, 네. 뭐 자동차 보험료라던가 뭐 보수, 수리비 같은 것들도 다 사업용 경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지출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제가 차를 네. 사업하기 전에 구매한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과거에 구입을 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 차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유류비를 또 지불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사업용 경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1인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네네네, 가능합니다. 네. 범위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네네네. 아니 그러면 제가 옛날에 차를 샀으면은 네. 그 금액도 혹시 감가상각돼서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비용이 네. 이제 과거에 지출한 취득한 비용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사업용으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그 중고차 시세가액 정도로는 이제 차량 취득가액으로 넣어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격이에요. 네. 이거 그래서 그 리스나 렌트 이런 네. 것도 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대신에 이제 한도가 있어서 네. 차량 관련된 총 비용을 다 합쳐서 유류비, 감가상각비 혹은 리스료, 렌탈료, 네. 뭐 보험료, 수리비를 다 포함해서 한 네. 대당 1년에 1,500만 원 한도로는 다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한도로?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과세 표준이 되게 높은 분들의 경우에 네. 그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연으로 해서 네. 딱 과세 표준이 한 1억 5천 이상인가? 네네네. 딱 그럼 35%가 넘어가니까. 그쵸. 네네네. 그럴 경우에 네. 딱 1억 5천 밑으로만 내리게 되면은 네. 이제 세금을 만약에 절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나 렌트 이런 차량 이런 유지비를 1,5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걸 통해서 네. 오히려 리스 렌트비를 나는 지불했음에도 네. 그 세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더 이득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근데 그 사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네. 세금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 네. 비용 지출하는 게 더 크시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그 리스를 사용하면서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어차피 차를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차 쓰고. 네. 근데 한도가 있어서 너무 네. 비싼 차는 한도 내에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그래서 적당한 비용으로 걸로. 네. 그러면은 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죠. 어차피 필요한 거고 비용 처리도 되니까 네.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네.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효율적인 구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 차량을 내가 굳이 차량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네. 굳이 리스나 렌트나 구입을 해가지고 제일 효율적으로 이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구간.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일단 35%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 비용 쓰시는 게 부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가 쓰는 거에 35%만큼은 그 세금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네. 네, 차량 구입 비용 그러니까 이제 35%, 38%, 40%, 42% 네네. 구간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비용 많이 쓰시는 만큼 네. 절세되는 거라서 네. 필요하신 거면 부담 없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포츠카 뽑을 거 아니면은 네네네. 괜찮다. 네. 이거도 좋네요. 네. 그 알고 혹시 또 그렇게 매출이 그렇게 35%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혹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절세만 생각하면 정말 사업용 비용을 왕창 지출하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비용을 많이 지출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족하게 비용을 쓰시고 네, 어차피 세금 절세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용을 지출하는 거에서 세금 효과는 30%, 40% 커도 50%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50%만큼 비용 지출하는 게 아까우면 비용 지출 못 하시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내가 풍족하게 쓰고 네. 50% 공제를 받으면 네.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풍족하게 쓰시는 거고. 아. 이제 근데 이 비용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같은 것도 어차피 제가 뭐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편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인건비 지출하는 거 대비 어차피 비용 공제 다 받으니까 세금 주는 거 생각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당장 그 나가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네, 인건비 아니야. 채용도 또 어차피 돈안 쓰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하시는 돈 버는 분들도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세금은 이제 번 거의 일정 비율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내가 구간이 세율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가 그렇죠. 딱 그 애매한 구간. 애매한 구간에서는 비용 쓰시는 게 낫다. 더 효용 네. 가치가 클 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35%. 네. 아, 그 걸릴 때 그 많이 뛰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35%, 38%, 40%이 네. 구간에서는 네. 비용 쓰시는 게 더 네. 맞다. 효용 가치가 있지 밑으로 않나. 내려가는 게 이건 더 제 개인적인 이득이니까. 생각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 아주 유익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번째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다섯